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한두 개가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네.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서울시장의 다른 단지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현상이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 이것처럼 정말 입지가 좋은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없는 반면에 네네. 서울 특히 중저가 아파트를 매물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고 실제 지금 서울 지역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하더라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데이터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예.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이제 부동산 데이터 업체 네네. 아실에서 그 제공하는 정보인데요. 보시면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네. 예, 서울이고요. 지금 서울에 현재 지금 매매가 파란색으로 돼 있거든요. 네. 파란색으로 돼 있고 이건 전세고 이거는 네. 월세예요. 네. 그래서 다 제외하고 몇 명 본다고 한다면 매물이 올라가고 지금 있네요.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매물 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네. 올해 들면서 매물의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물 증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온 매물이 많이 적은 반면에 네. 그 외 중저가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매물의 증가는 항상 그 부동산의 상승이냐 하락을 전망했었을 때 이제 하락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 매물이 늘고 거래가 안 되면 안 되면 하락하게 되는 네. 거죠. 예. 매물이 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상승이 되겠지만 네. 현재 지금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의 시장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보합 내지 약보합세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런 어떤 그 일부 뭐 사업 뛰었다, 뭐 신고가를 네. 찍었다 여기에 네. 현혹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특히 이러한 그 고가 아파트가 전체적인 서울 지역 내 평균 아파트를 좀 대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 시장 상황은 오히려 매물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거래단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거래단 부분이 좀 그 어떤 풀어지는 이런 모습을 네. 이제 보이고 있지 않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조금 주택시장이 주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당분간은 네.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네. 현재 지금으로서는 지금은 저는 부족하다, 동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뭐 부동산 전문가이신 국선생님이 이제 네네.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전망보다는 네.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네. 저도 이제 반포 쪽은 뭐 사무실이랑 가까워가지고 네. 가끔 가거든요. 그럼 가봤을 때 뭐 반포 자이나 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네. 뭐 신고가 찍는 아파트들 딱 가보면은 네. 이게 가서 그 단지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여긴 다른 세상이구나. 아 진짜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딱 맞는 왜요? 게 왜요? 그거 똑같이 생겼던데 아파트던데? 겉에서 볼 땐 저도 그랬어요. 네. 겉에서 볼 때는 막 이렇게 뭐 고속터미널 옆에 이렇게 네. 차도 많이 다니고 뭐 그러니까. 저런 데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 거기 차 엄청 막히잖아요. 그쵸. 너무 막혀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걸어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낮에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니까 네네네. 이제 점심 먹고 걸어가지고 이제 뭐 반포자라든지 이런 단지 내에 딱 들어가 보면은 네네네. 그 남편들이 이제 직장을 갔겠죠. 이제 네. 어머님들이랑 애들이랑 이제 네. 막 학교 막 끝나고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막 나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옆에서 이제 듣고 있으면은 네. 아 여기는 되게 정말 아이 키우기 안전하고 정말 다 해맑아 보여요. 아이들도 애들 막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네. 욕도 안 하고 자전거 타고 욕도 안 다니는 해. 예. 그쵸. 그 어머님들 뭐 물론 이제 네. 그런 걸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옷이나 이런 것도 때깔도 다르고 네. 어머님들도 뭔가 이렇게 좀 삶에 찌들어 있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 그걸 보면서 뭔가 네. 나도 여기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일종의 그런 욕망 네. 단지에 속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사는 사람이랑 다른 데에 사는 사람이랑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받을까 네. 그 생각을 좀 깊이 해보면은 이 양극화라는 게 네. 예전에는요 그 비싼 동네에 사는 거주민분들도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내가 원주민이었으면. 그렇죠. 원주민 옛날부터 여기에 살았어. 뭐 압구정에 살든 반포에 살든.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갖고는 있는데 소득 자체가 그렇게
뭐 고소득이거나 네. 그렇진 않은 분들도 많았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몇 년 사이에 이 집값도 올랐지만 네. 우리 세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유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엄청 빡세졌죠. 그렇죠. 네. 재산세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도 올랐고 종합부동산세는 뭐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억대로 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살던 소득이 없던 원주민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집을 팔거나 네. 아니면은 이 보유세를 부담을 해줄 세입자한테 나보다 더 고소득자인 세입자한테 집을 전가를 주고 하거나. 나는 이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거나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조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같은 아파트에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이제 소셜 믹싱이 좀 됐다는 거죠. 네, 네, 소득 네. 수준으로 보면. 네, 네. 근데 지금은 이런 보유세나 세금이 강화되면서 여기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 세금이나 이런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맞아요. 그렇게 나눠졌죠. 예. 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자인 거지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쵸. 예. 저도 상담해보면은 갖고 네. 있는데 종부세 낼 돈이 없고 힘들어서 나 이사 나가야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외국같이 길 하나 사이로 여기는 부자들 동네, 여기는 뭐 할렘가처럼 이렇게 네. 빈민가 네. 이런 게 길 하나 사이로 나뉘잖아요 외국은. 예. 그리고 막 담장 세워져 있고. 예.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뭐 전쟁 끝에 다 없던 시절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네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양극화되고 하면서 자산 격차가 예. 본격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게 좀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은 서초동 영끌에서 갭으로 사나? 근데 영끌에도 이제 갭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런 거죠. 아파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실. 그죠? 몇 년 전이나. 옛날 아파트요. 그렇죠. 예. 지금이나.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구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왜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그 소득 수준이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싶어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게 아닌가. 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또 하나의 계급이 되는 거죠. 계급되는 그러니까. 거고 특히 계급에 대한 부분은 그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계급화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네. 거고 나는 왜 저 계급까지 올라가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통 현타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인 거기 거죠. 들어가는 거에 대한 비용 그 프리미엄이 더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이만큼 더 내고 거기 들어가지. 아니 얼마 전에 저 아는 분이 돈을 되게 벌었어요. 뭐 기업을 팔아가지고 한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벌었거든요. 이분이 처음 딱 생각하는 게 강남 가야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처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억 정도면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평을 생각하시면 3, 40억 정도가 강남이면 20억이면 마포다. 그렇게 마용성이다. 20억이면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까 그 동네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마포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얄밉다. 그게 솔직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보면 또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거기가 너무 올랐으니까 대출도 안 되고 이거 월세 살고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했더니까 또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된대. 내가 그 고생을 해서 벌었는데 인테리어를 안 한다는 건 뭔가 그 인테리어 안 하고 반포자이 좀 이제는 연식이 돼가지고 인테리어 안 하고 들어가면 그냥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쵸,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요가. 그게 아파트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들만의 리그가 점점 돼가는 것 같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느낍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입지적인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지만 인테리어를 내가 내 마음대로 고급지게 한다는 것은 네. 그 나만의 공간에 있어서 여기에 럭셔리한 돈을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뿌림으로 인해서 적어도 이 정도에 와서 이 정도 살려고 한다면 네. 이런 거에
이런 어떤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걸 보여주게 하는 거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나중에 아파트 가치 상승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게 개별성이 워낙 강해버리면 네. 오히려 그게 매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좀 예전에 그 이제 마이클 조던 예, 그 예. 집 아세요? 집이 한 자기가 완전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네. 약간 농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네. 앞에 한 것도 23번 따게 해놓고 네. 그래서 500억 정도 이렇게 거래했던 물건들이 아니 그 물건이 안 팔리고 해서 230억까지 떨어졌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럭셔리한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냥 수익이죠 자기한테 보여주는. 예, 가치 상승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가치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진입하고자 하는 진짜 그런 분들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냥 거기에 보여주는 거죠. 예, 가고 싶고 예. 뭐 그런 느낌. 예, 그래서 맞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겠다. 왜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가총액 1,000억 정도면은 작은 종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는 작은 종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그런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자가 안 되는 회사까지 해가지고 뭐 한 100억대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강남 가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 강남 집값이 지금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뭐 조금 전에 뭐 80억을 찍었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호가가 85억짜리 나왔다. 그러면 그거 하면 5억 상승하게 된 결과가 돼버린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6억짜리 집에 살면서 6억이 5억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80억, 50억, 60억, 뭐 40억 이런 걸 보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산가를 키우고 또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모았었을 때 그 다음에 대한 상급지로에 대한 부분, 이게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에 맞는 상급지로에서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또 자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성장하면서 또 그 다음의 스텝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어쨌거나 두 분 다 의견이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 주춤할 것 같다. 더 오르기 좀 부담이 되는 가격대까지 이미 온 지 꽤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 오를 수는 있지만 네네네. 내가 투자자로서 접근하기는 네.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실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뭐 전세나 월세 사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아까 채팅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북성준님이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올해 집값이 뭐 상승을 좀 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었을 때 네.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올해가 집값이 하락이냐 상승이 한다 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네. 다만 상승폭으로 본다 한다면 작년 비해서 올해 상승폭은 굉장히 적을 거다. 네, 네, 이런 네.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장 상황이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됐던 호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밀어붙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움츠리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의 속도 조절론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속도 조절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상 그거 외에 현재 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속도 조절이 되지 않고 뭐 5월부터 해서 바로 이어져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장에 대한 부분의 반응은 또 더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지금 분명히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호재에 대한 부분이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매물이 회수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시점 놓고 봤을 때 우리는 5월 달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는 부분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장의 반응이 예상과 달리 다시 서울 지역이 상승세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조절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의 시점이 조금 저는 뒤로 늦춰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